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영상정보 시간 정성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북한의 스포츠 시설 중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과 그리고 축구장 시설 주요 몇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승마와 스키를 무척 즐겼다고 하는데요. 먼저 스키장 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시설로 4곳이 있는데 모두 외화벌이용입니다. 즉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강원도 원산에 9년 전에 지은 마식령 스키장이 있고요. 양강도에는 백이봉 스키장과 북포태산 스키장, 자강도에는 자북산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훈련용으로 다수가 있는데 백두산 아랫마을 양강도 삼지연에 군용 스키장이 여러 군데 산지에 있습니다. 군용 스키 코스가 긴 거는 약 20km짜리 길이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축구장 시설로는 평양 대동강변의 5일 경기장과 김일성 경기장 2곳이 있습니다. 2곳 모두 다 인주잔디 구장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에 2경기 분산 개최를 제안했는데 북측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마식령 스키장인데 김정은이 리프트를 타고 쓸쓸히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강원도 원산시 법동군 작동리에 위치하고요. 2013년 12월 31일 개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치적 중 하나라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10년 걸릴 공사를 10개월 만에 준공했다고 대단히 자랑을 했습니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졸속 공사를 해놓고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키장 정도는 말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그냥 어느 한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건설하고 뉴스 한 줄 정도로 끝날 일인데 북한에서는 이 스키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 방문객은요. 미국의 전직 농구 스타 악동 데니스 로드맨이 2014년 1월 최초로 방문을 했고 동년 1월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안토니오 이노키가 북한의 초청으로 홍보차 방문을 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는 전설적인 인물인 역도산 제자이고 우리의 박치기왕 김일과 함께 한일 프로레슬링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추억의 선수입니다. 중장년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교 때 이노키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인생 무사인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요. 마식령 스키장 홍보 영상에서 스웨덴제 제설기 7대 등 고급 장비가 노출이 됐는데요. 해당 제품을 만든 외국 회사에서는 이런 장비를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 유통 경로가 수상하다고 그래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이 당시 현지 취재를 했습니다. 스키장 건설에 어린이들까지 동원을 했는데 주민들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눈을 치워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서는요. 당시 스키장 1일 이용권이 미화 34불이었다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북한 평균 월급이 5천 원이라니까 5 곱하기 9는 45, 즉 9개월치 봉급을 안 쓰고 모아야 스키장을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식령 스키장은 일반 주민들 레저 스포츠용이 아니고 그냥 외국 관광객들 상대로 달러 모으기 하는 외화벌이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와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들을 하는지 돈 먹는 하마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 아닌지 참 한심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문제의 스웨덴제 제설 장비인데요. 대당 37,000불짜리가 7개나 있더랍니다. 스웨덴 회사에서는 이 장비를 북한에 판 적이 없답니다. 북한이 이 장비를 어떻게 들여갔는지 꼼수 쓰는 재주와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마식령 스키장 전체의 모습입니다. 표고 높이가 1363m의 대하봉에서 스키 코스가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및 전문가 코스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 밑에는 눈썰매장이 있고
빙생장과 헬기장, 리조트 호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코스별 난이도와 시설 주기를 달아놓은 것은 위성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북한이 제작한 마신령 스키장 조감도를 참조해서 넣은 것임을 밝힙니다. 영상에서 보면요, 스키장에 이용객이 없고 으시원스레 썰렁해 보입니다. 양강도 삼지연에 백이봉 스키장이 있습니다. 베개같이 생겼다고 해서 백이봉이라고 하고요. 이 스키장은 2015년 1월에 완공이 된 거고 3만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건설을 했는데 공사 관련해서 300여 명이 동상에 걸렸고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 위에 지어진 겁니다. 사람 목숨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코스가 직선 코스로 690m짜리가 있고 우회 코스로는 1550m가 있습니다. 백이봉 스키장 역시 주민들 즐기라는 레저 스포츠용이 아니고 달러 모으기 외화벌이 관광용입니다. 양강도 삼지연에는 또 북포태산 스키장이 있습니다. 코스가 짧은 것은 500m에서 긴 거는 2700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강도에 이어 자강도에는 강계시 자북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개장을 했고요. 길이는 500m 직선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강도는 군사훈련용 스키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백이봉 스키장을 중심으로 5,700m짜리 직사각형 코스에서 15,950m짜리의 장거리 코스도 있습니다. 왼쪽 하단 사진에 북한 스키 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양강도 삼지연에는 백두산 기슭의 군사훈련용으로 크고 작은 스키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9,500m짜리 긴 코스도 있는데 북한이 겨울철 스키 부대를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이 9월 말에 촬영한 건데요. 상단에 보면 눈 내린 백두산과 천지가 보입니다. 그곳은 보기에도 칼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고 추워 보입니다. 백두산에는요, 이르면 8월에도 눈이 온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이 스키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북한 주 축구장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능라도 대동강변에 5일 경기장이 있는데 놀랍게도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축구장이고요. 최대 11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 충격을 받은 북한이 경쟁적 호성심으로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랑 공연 집단 체조가 열린 곳이고 2000년 10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가서는 전제정치가 10만 명을 춤추게 했다고 희화화했던 곳입니다. 또한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에서 공연을 관람했고 2018년 9월에는 양산에 있는 개보린이가 이곳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곳입니다. 이 경기장은요, 시설이 인조잔디 구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인조잔디에서 슬라이딩 태클하다가는요,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또 다른 축구장으로 평양 개선문 옆에 김일성 경기장이 있습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데 이곳에서도 10만여 명의 집단 체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란의 아자디 스타디움과 같이 축구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인조잔디 구장인데다가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한 홈 관중의 극렬한 응원으로 일본이 과거에 이곳에서 0대1로 졌고 이란은 북한의 2대0으로 이겼는데 당시 이란 선수들이 이기고도 두려움에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스포츠 경기 북한 개최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당시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북측의 일부 경기 분산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준비가 안 됐고 또한 세계 극성 팬들의 광적인 길거리 응원 문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월드컵 경기를 일부 북한에서 개최를 한다면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괴기스러운 응원복장, 자유분방한 세계 젊은이들의 포효하는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북한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기자단과 응원단, 관광객들을 통제 및 감시하려고 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스포츠 방송 기자들은 개최지 뒷골목 이모저모 사회상도 함께 취재하려 할 것이고 기자들, 응원단, 관광객들을 못 돌아다니게 그냥 경기장과 숙소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는 2010년 튀니지 민중혁명의 그 자스민 바람이 평양에도 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폐쇄사회가 세계 자유 모습에 눈뜨고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서방세계 자유의 물결이 유입되는 것은 총칼보다 무섭고 미국의 죽음의 전략 폭격기 B1B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은 세계의 불험업사라 사회주의 지상낙원 등 주민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편 그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요, 북한 내 폭동이나 반란, 시민혁명 따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폐쇄사회에서 나고 자라서 바깥 세상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안다는 겁니다.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 위대한 지도자 영대록 덕분에 그나마 북한은 낮게 산다고 올해 들어 그렇게 주입돼서 정말 그렇게 믿는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예선 남북 경기 1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아 2차 예선 남북 경기가 2019년 10월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격렬하고 과열됐는지 축구가 아닌 전투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북한 선수들은 공이 아닌 사람을 보고 깊은 태클을 했다는데 남한 선수 다리 부러뜨리려고 아주 작심하고 덤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오심,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서 축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남한 선수가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려고 북한 선수에게 축구합시다 하고 자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까요. 돌아온 대답이 북한 선수가 이게 축구야 XX야 하고 함께 욕설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우리 선수들이 당시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났을까 상상해 갈 것 같습니다. 당시 평양 남북 경기는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이 됐는데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고요. 우리 선수들이 부상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들어온 게 천만다행이라는 언론의 사설도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기 동영상을 입수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에 대해서 국민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거친 경기와 욕설로 점철이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벤투 감독이 후일 회고록을 쓴다면 이 남북한 경기를 어떻게 회상할지 궁금합니다. 한편 그 다른 아시아 팀도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선수들이 두려움에 위축이 돼서 평양에서 동료 간 호텔방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북한의 2대0으로 이겼을 때 흥분한 북한 관중이 이란 선수단 경기장 퇴장을 막아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끝으로 국제 스포츠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 대회 또는 아시안 게임 등 남북 공동 개최를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단 조건은요, 중요한 건데요. 세계 각국 기자단 방송 취재를 통제하지 말고 또한 응원단과 관광객들에게 자유여행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절충도 가능합니다. 방송 취재 및 여행을 평양 등 개최 도시에만 제한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에게는 모험적인 시도가 될 거고 우리가 북한의 경기장 시설 지어줘도 좋습니다. 개혁 개방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남는 장사입니다. 북한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북한은 어떤 절충안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은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다리도 묶고 나서 여행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 강원도 최문순 전 도지사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수락을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북한 못 들은 척 대꾸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월드컵 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공동 개최돼서 구경하러 가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